자, 타당도의 개념은 뭐냐면 측정할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도를 보는 거죠. 정확성. 이게 바로 이제 타당도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측정했느냐, 정확하게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능지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설문지가 지능지수가 아니에요. 이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아니라. 자, 다시 내가 감성지수를 보려고 해요. 딱 보니까 감성지수 딱 맞아요. 그럼 이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타당도의 종류가 있는데 1번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자, 내용 타당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타당도는 아직 몰라요. 그죠? 제가 만든 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해당 전문가에게 보여줘서 전문가들이 잘 만들었어 라고 말해주면 나는 내용 타당도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문가의 판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중거 타당도라고도 해요. 기준 타당도, 중거 타당도. 자, 이거는 어떠한 중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어떠한 중거를 바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시 타당도가 있어요. 동시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중거가 뭐냐면 기존에 공인된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기존 공인된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 타당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연 타당도가 있어요. 애연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 해요.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래 준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미래 준거와 비교하는 거라고. 미래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척도를 하나 개발했어요. 아직 타당도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을 기존에 공인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MBTI나 CPI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된 것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잘 만든 거죠. 이게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도 도구예요. 도구. 자, 내가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하는 수능 시험을 봤어요. 이 녀석들이 다 합격했어요. 그러면 합격했으면 미래에 뭐가 있죠?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학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점수 높았던 사람들이 대학의 학점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대학의 학점이 높네요. 그럼 이 수능 시험 도구는 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측정하는데 기존의 것과 보냐, 이 녀석을 측정하는데 미래 것과 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됐고 세 번째는 개념 타당도가 있어요. 개념 타당도를 구인 타당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 구인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구념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그건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첫 번째가 요인 타당도가 있어요. 요인 타당도. 요인 타당도는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없는데 요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인 분석. 요인 분석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요인 분석이라고 통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설문 문항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같은 부류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타당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험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수렴 타당도예요. 수렴 타당도. 그 다음에 여기는 판별 타당도예요. 수렴 타당도를 집중 타당도라 하고 판별 타당도를 차별 타당도라 하는데 그건 참고하셔도 돼요. 이거는 동일 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개념을 측정하니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야죠. 이건 판별이라 했잖아요. 판별이니까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측정할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다른 개념이니까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죠. 그래야 판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판별 타당도가 높은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지능을 보려고 해요. 지능이라는 개념을. 지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술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또요 지필로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야 돼요. 구술로 하는 것은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필로 하는 건 높게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수련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 그랬죠. 하나는 지필인데 하나는 지능이고 하나는 감성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지. 그래서 하나는 지능이고 하나는 감성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판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타당도의 핵심이에요. 진짜 이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타당도의 이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이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타당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 갑니다. 자, 측정의 타당도.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와 그 개념이 정확만 동그라미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양궁 선수가 관역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골드 정확하겠죠. 정중앙부. 자, 골드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해요. 자, 좀 이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또는 구인 개념 타당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인다. 자, 내용 타당도 보셨나요? 내용 타당도에서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거기 개념 말고 특징에서 보시면 첫 번째 거 봐주세요. 측정 도구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이 관찰 항목에 대해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작 주관적 판단 그 자리 밑줄 누구의 전문가 뒤에 나와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올바른 질문이나 관찰 항목들이 측정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연구자의 직관 전문가 동그라미 전문가가 딱 보이시면 내용 타당도 찍으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기존 타당도 들어갑니다. 개념 하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이미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입증된 독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라 해요. 측정한 결과에 비교하여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자, 줄표시가 있죠. 줄표시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봐주세요. 네 번째 거 현존 거기 찾았죠. 현존의 동그라미 현존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이에요. 현존하는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서로 상이한 두 대상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동시적 타당도라 하고 측정 도구가 현재의 상태로부터 미래의 동그라미 미래가 나오면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를 한다. 예측적 차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내는지의 능력인 예측적 타당도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구인 타당도라고도 한다 했어요. 자, 개념은 측정되는 개념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이나 개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개념들이나 가정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 타당도가 요인 타당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타당도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수렴적의 별표 하나, 차별적의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수렴적, 집중적 타당성이라 하며 같은 개념의 현관펜 밑줄 여기 나왔잖아요. 동일 개념,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에 그 다음 밑줄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아야 돼요. 같은 개념이니까 높으면 측정 지표는 타당성이 높아요. 차별적 타당도는 판별적 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서로 다른 거기 밑줄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 이게 이제 간단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런 개념을 거기 보면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에 그 다음 밑줄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고 했어요.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에 이 차별적 타당성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문제점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만 잘 정리하세요. 자, 이제 신뢰도 들어가도 되죠. 신뢰도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도는 종류라 하지 않고 측정 방법이라고 해요.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신뢰도는 정확성이 아니에요. 이건 유사성이에요. 반복 측정했을 때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하게 나오는 정도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똑같은 설문지를 여러분들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시 배포했어요. 그래서 또 받았어요. 그럼 두 번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것과 두 번째 받은 것이 유사하게 나와요. 유사하게 나와야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된가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검사 재검사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관되게 나온다 그래서 일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관성의 정도. 이게 바로 신뢰도다. 자, 측정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온 것부터 할게요. 내적 일관성 방법. 내적 일관성 방법.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해요. 문항 내적 합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관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신뢰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내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왜 가장 많이 나온지 아세요? 가장 많이 쓰거든요. 가장 많이 활용해요. 자,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통계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크론바 알파. 독일 통계학자 크론바 알파 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크론바 알파 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크론바 알파 계수는 0과 1 사이인데요. 이 녀석이 0.7 이상이면 사회과학에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자,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통계 프로그램에서 크론바 알파 신뢰도 분석하면 딱 나와요. 제일 먼저. 그게 0.7 이상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0.7 이상이 안 나오면요. 신뢰도가 낮죠. 그랬을 때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을 찾아줘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신뢰도 저해하는 문항. 신뢰도 저해 문항이라 할게요. 신뢰도 저해 문항을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함. 여기까지 쓰면 내적 일관성 방법은 다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법은 말 그대로 검사하고 다시 리테스트 한 거예요. 똑같은 대상에게. 대상자 바꿔주면 안 돼요.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도구를, 검사 도구를 할게요.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을 때 시간 간격이 필요하죠. 시간 간격 요구됩니다. 시간 간격 요구됩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 재검사법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대안법이에요. 복수양식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설문문항 50문항이 있어요. 그러면 50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두 뭉치를 갖고 동시에 조사해서 회수해 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유사한 문항을 만드는 방법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대안법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100문항을 어떻게 유사한 문항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200문항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죠. 절반으로 나눠요. 있는 문항을 나눠버려요. 그게 반분법이에요. 반분법. 반분법은 설문 문항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설문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나누어 측정하는 거죠. 이해되죠? 요 두 가지 다 상관계수가 높아야 됩니다. 자, 유사한 문항을 만들었어요. A 설문지와 A 다시 설문지. 자, 두 개 갖고 왔어요. 이 두 가지를 봐요. 상관계수가 높아야 일관성이 있다. 신뢰도가 있다. 자, 반으로 나누었어요. 100문항인데 50문항 나누고 50문항 나눴어요. 그래서 동시에 회수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상관계수가 높아요. 그럼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관성이 있다, 즉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조사자 간 신뢰도가 있어요. 마지막, 조사자 간 신뢰도는 조사자 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의 조사자죠. 여러 명의 조사자의 신뢰도가 일치할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 이, 박 세 사람이 조사자예요. 세 사람이 각각 신뢰도를 냈어요. 근데 이 세 녀석의 신뢰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아, 그럼 이거 믿을만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신뢰도 들어갑니다. 신뢰도, 측정의 일관성의 밑줄. 일관성을 뜻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의 밑줄.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만 밑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다. 다 말씀드렸어요. 반복 측정할 때 유사하게 나오는 결과, 일관성이다. 타당도가 측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오류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와 관련된다.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세요. 타당도부터. 타당도가 측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오류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뢰도는 무작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다. 뒤에 따로 하겠는데, 자, 여기 타당도가 있잖아요. 타당도가 낮잖아요. 이 타당도가 낮으면 체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계적 오류는 측정의 오류 중에 한 방향으로 쭉 나타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쭉 나타난다. 그래서 타당도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은 체계적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뢰도는 무작위적 오류라고 했잖아요. 이게 비체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어요.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가 똑같은 말인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신뢰도가 낮을 때 비체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무작위로 막 읽지 않고 찍어버렸어요. 설문지에다가.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안 나오죠.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신뢰도 개념 했고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사자 간 신뢰도가 나왔네요. 자, 조사자 간 신뢰도는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문장 말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조사자 또는 평가자가 2명 또는 여러 명 있다면 이들 간의 평가 점수가 일치해야, 유사해야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됐고요. 조사자 간 신뢰도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2번, 3번, 4번, 5번 그 자리에 별표 하나씩.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라 4가지를 세팅하면 이 4가지가 세팅될 거예요. 자,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개념 별표. 한 개는 모르셔도 돼요. 자, 개념.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대상에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2번 측정합니다. 그에 따른 점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대안법 들어갑니다. 대안법의 개념, 복수양식법과 평행양식법이라고도 하는데, 유사한의 동그라미,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안법. 그 다음에 반분법, 개념 별표. 측정 도구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어요. 문항을 반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 문항 내적 합치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밑줄.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 항목을 찾아내서 측정 도구에서 뭐한다?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거기 세 번째 점을 보면 현재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크롬바 알파 계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아래에 보면 크롬바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해 준다. 0과 1 사이인데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인정해 준다. 됐나요? 예, 이제 마지막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가 보이시나요? 제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가 보이시나요? 자, A는
신뢰도가 높나요? 이 그림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정확하게 가운데 꽂혔잖아요. 그러면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A를 보세요. A는 정확하지도 않죠. 같이 모여 있지도 않죠.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낮아요.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B는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같이 모여 있죠. 그래서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가 높네요. 자, C는요. 네,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갑니다. 신뢰도가 있어도 타당도는 없을 수 있나요?